네, 인도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자, 인도 보세요. 인도는 인더스강 할 때, 인도 문명 할 때 나왔었잖아요. 자, 이후의 상황이에요.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 보세요. 겐지스강 유역에서 전쟁이 많이 났다. 전쟁이 많이 난 이유는 좋은 땅이니까 서로 막 탐냈겠죠. 전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강하게 한 애들은 당연히 칼을 쓰는, 또 나라를 끌어가는 왕이나 무사 계급이겠죠.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카스트 제도 하면 이렇게 네 칸이 있었잖아요. 가장 높은 칸은 뭐였어요?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가장 높은 건 당연히 브라만 계층입니다. 브라만교의 사제를 브라만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왕이나 무사 계급은 어디에 속하냐? 왕이나 무사 계급은 여기 크샤트리아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만 계급이 다 모든 걸 장악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다 누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불만이 반영이 돼서 등장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일단 뭐가 하려면 무조건 농업 생산량이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보시면 당연히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돈을 버는 상인 세력들도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종교였던 뭐는 그렇죠. 브라만교. 브라만교는 여전히 신분 차별하고 제사 의식은 너무너무 또 복잡하고 왕이나 무사 상인 계층은 당연히 불만이 커지는데 이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이름이죠. 이분이 등장해서 나온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다 아시죠, 여러분? 석가모니. 자, 수행을 통해 번뇌에서 해방이 되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해탈에 오르는 것,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편안한 상태가 해탈이에요. 해탈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브라만교하고 다르죠?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평등.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이전의 브라만교는 반드시 이 브라만 사제를 통해야만 신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즉 평등하다. 당연히 무사와 평민 계급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여러 왕조들이 주변에 많이 이제 영향력을 이제 펼쳐주는 거죠. 마우리아 왕조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기. 알렉산드로스라는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접수했던 마케도니아 왕이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이 지역을 이제 전쟁으로 다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 4번에 써보세요. 이름이에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위에다 써줄까요? 위에다 쓸게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국해서 우리가 무슨 왕조라고 해요? 그죠? 마우리아 왕조라고 합니다. 이제 땅을 넓혀가요. 지도는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가장 잘 나갔던 전성기의 왕은 유명한 왕이에요. 아소카. 아소카 왕 때 전성기예요. 굉장히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땅도 많이 넓히고 중앙 집권도 하고 힘이 강했던 왕입니다. 보시면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그리고 각 지역에 관리를 파견하고 도로, 관계시설이라는 거는 물을 쓰는 거예요. 물을 이제 다스리는 게 관계시설입니다. 공공시설.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불교입니다.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통치에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불교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것처럼 불교를 적극적으로 썼어요. 일단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걸 많이 봤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 마음을 귀의해서 위안을 얻고 편안해졌다. 이건 이제 이 사람 야소카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 불교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아소카 왕도 썼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시안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망했어요. 망한 이후에 인도가 또 분열이 됐다가 다시 통일이 되는 게 바로 쿠시안 민족, 쿠시안족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시안 왕조라고 해요. 쿠시안 왕조는 뭐가 유명하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동서무역로 중간에 껴가지고 중국 한나라, 인도, 서쪽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하고까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요. 중간에서 이어져서 돈을 벌었다. 이거를 뭐라 하냐? 중개무역이랍니다. 무역은 무역인데 중간에서 이을개예요. 중간에서 이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전성기 왕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 카니슈카. 여러분 아까 마우리아는 누구라 했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마우리아의 경우에는 누구? 그죠? 아소카 왕이라 했죠? 쿠션 왕조는 누구? 카니슈카 왕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교 똑같고요. 7번에 보시면 이때는 불교가 스타일이 다른 종교가 나와요. 대승불교. 이따가 교과서로 정리할게요. 다음 4번. 마우리아 왕조하고 쿠션 왕조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네요. 8번. 8번에 들어갈 종교가 바로 뭐냐? 써보세요. 상좌부. 상좌부 불교. 그런데 쿠션 9번에 들어갈 건 바로 방금 쓴 거예요. 대승. 큰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이 상좌부 불교하고 대승 불교는 목표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상좌부 불교의 경우에는 석가모니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대승 불교의 경우에는 나를 벗어난 대중, 많은 사람, 중생이라거든요. 중생을 구해주는 거, 구제해주는 게 큰 목표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교과서로 이따가 정리할게요. 상좌부 불교의 경우에는 타이, 태국이라고도 하죠. 타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에 이제 많이 전파가 됐고,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쿠션 왕조에서 가장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 바로 이 10번 미술이거든요. 10번에 뭐라고 쓰냐? 간다라. 간다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써보세요. 11번에 그리스. 서쪽에서 서북쪽에 있는 인도의 간다라라는 지방. 교통의 요지이니까 그리스 사람들하고도 교통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이주해서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문화, 독특한 미술이 등장을 하고, 이 간다라 미술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굴암 본존불상 이런 것들도 다 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이에요. 교과서 반드시 보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208쪽 펴보세요. 208쪽. 자, 208페이지에 보시면 불교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 다 한 거고요. 윤회에서 한번 봐볼까요? 윤회는 이렇게 계속 돈다는 소리거든요. 전생의 모습이 다시 이후의 삶을 이제 반영을 한다. 그리고 또 다음 생애가 있고 막 이런 걸 돌고 도는. 해탈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번뇌라거든요. 아까 번뇌라고 나왔었죠, 학습지에. 번뇌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이걸 끊어버리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리고 이 해탈을 이룬 사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보세요. 불교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했죠. 불교 탄생 이전에는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제사에 크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브라만이 가장 셌던 종교, 브라만교. 브라만교가 지나치게 브라만 계급의 특권만을 강조했죠. 그죠? 브라만교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죠. 브라만교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이때 고타마 시타르타, 이 사람이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생은 덧없다, 깨달음을 얻어라, 자비롭게 살아라, 모두 다 같다, 평등하다, 이런 걸로 불교를 내놓게 되죠.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비와 평등을 써볼게요. 고타마 시타르타 쓰세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불교를 내놓게 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 별표. 지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지도. 마우리아 왕조의 인도 통일. 여기 그 주황색 파트 이 부분이 전부 다 아소카 왕이래요. 아소카 왕 전성기 기억하시죠? 전성기. 우리 예전에 봤던 인더스 문명할 때 나왔던 게 바로 여기죠. 인더스강 요 라인. 겐지스강은 그죠? 이 라인 겐지스강 기억하실 것 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에 별표 볼까요? 불교는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을 반대하고 자비와 뭐를 강조해요? 평등. 중요하죠. 덕분에 브라만교에 불만을 갖고 있던 무사계급과 평민들이 지지를 했다는 거죠. 쭉 내려가 볼게요. 무슨 왕조? 그죠?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다 휘젓고 가버렸던 이 혼란스러웠던 인더스강 유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손자 누구? 아소카 왕. 별표 주세요. 아소카 왕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무슨 왕조?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칼링가라는 지역을 이제 정복할 때 칼링가 전투라는 아주 참혹한 아주 사람이 많이 죽은 정말 힘든 전투를 겪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불교에 귀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남부의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한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웠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통일 후에 각 지역에 누구를 파견해요?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 집권 정치를 강화하고 도로와 물을 다스리는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의료시설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넘어갈게요. 불탑 중요합니다. 저번에 잠깐 삼국하면서 불탑 얘기했습니다. 불탑은 집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붕도 있고 부처님의 뭘 모시기 위해서, 그렇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모실 수는 없으니까 그 이제 사리가 전 이제 세계적으로 보내지면서 퍼지면서 부처님의 사리가 인도 전역으로 퍼지면서 탑에다가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처음에 탑은 이런 모습이었대요. 탑 이름이 뭐예요? 그죠? 산치대탑. 산치대탑이라고 합니다. 이 산치대탑 하면은 무슨 왕조?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 하면 누구? 그죠? 아소카 왕.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별표 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에.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탑, 스투파를 세웠는데 특히 산치에는 산치대탑을 비롯한 여러 탑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별표에 두셔야겠죠. 별표. 요 그림 잘 봐주세요. 아소카 왕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산치대탑 별표 해주세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네요. 산치 보이시죠? 산치대탑 여기다 세웠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210쪽. 아소카 왕의 사자상 중요합니다. 아소카 왕의 세운 사자상 머리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자상은 왕의 권위를 상징한대요. 중앙에 있는 수레바퀴는 부처님의 법 또는 진리를 뜻한대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현재 인도의 국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자, 아소카 왕은 불교를 믿게 됐대요.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한 불경 책을 펴내기도 하고 교리를 통일하려고도 하고 아까 배웠죠? 산치대탑 같은 탑도 세우고 불교 유적도 보호하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의 사절단도 파견을 해서 불교가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역사 탐구에 보시면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아소카 왕의 석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전쟁을 많이 했다. 내용은 그거죠. 전쟁을 엄청 많이 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여기 보면 칼링가 전투 있죠. 칼링가 전투가 끝난 후에 이제 자신은 종교를 갖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 자체가 사상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이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통치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쿠시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지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별표. 마우리아하고 쿠시안하고 지도 놓고 보면 구별이 돼야 돼요. 쿠시안 왕조의 경우에는 어떤 강까지는 안 간지 이게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안 갔네요. 어디는 안 갔다는 소리죠? 그죠? 겐지스강 유역에는 없습니다. 겐지스강 유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워줄게요. 자, 가보시죠.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급속히 쇠퇴를 했대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누군가가 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유는 그 사람의 그 이전에 강력했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지 나라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소카 왕이 죽은 뒤 마우리아 왕조는 급속히 쇠퇴했다. 결국엔 망했어요. 그리고 분열이 계속 거듭됐는데 누가? 그죠? 무슨 족? 쿠시안족. 쿠시안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쿠시안 왕조는 동서무역로, 왔다 갔다 하는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무역로에서 이을게, 중간에서 이어주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금화 있잖아. 이것도 자주 나오는 힌트거든요. 금화 많이 줍니다. 중개무역. 그리고 누구하고도 교류를 했다고? 보시면 로마 제국하고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모방한 화폐도 발행이 됐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표해 주세요. 자, 보시면 자, 카니슈카 왕이 누구라고?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 국왕 왕이었죠. 자, 이 카니슈카 왕은 겐지스 강을 넘어 인도의 중부 지역으로 진출해서 최대 영역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거죠. 카니슈카 왕은 보시면 불경을 정리하고 똑같아요. 불교를 보호하고 알리고 뭐 이런 거죠. 쭉 내려가 볼게요. 지도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지도. 카니슈카 왕이 땅을 더 넓혀가지고 보시면 원래 여기 연두색 부분이죠. 이 연두색 부분은 안드라 왕조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하지 않지만 이 여기까지도 차지를 하고 내려왔던 게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그래서 카니슈카 왕은 이전에 겐지스 강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쿠시안 왕조가 겐지스 강을 이제 넘어서 인도 중부까지 영역을 넓히게 하는 역할을 했죠. 자,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불교 이야기 있네요. 여기서는 잘 보셔야 될 게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불교 색깔을 보니까 녹색이 도착을 했잖아요. 녹색 밑에 봐보세요. 녹색, 여기서 녹색은 무슨 불교입니까? 그죠? 대승 불교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불교 스타일은 대승 불교 스타일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중요해. 여기 별표해 주세요.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 일단 상좌부 불교는 어느 왕조? 마우리아. 대승 불교는 어느 왕조? 쿠시안. 구별하시고 읽어볼게요. 마우리아 왕조에서 싹튼 상좌부 불교는 석가모니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해탈. 그런데 쿠시안 왕조에서 발달한 대승 불교는 많은 사람, 한마디로 중생이랍니다.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몇 줄 한번 그어볼까요?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무슨 불교? 대승 불교. 대승 불교. 자,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불교의 교리를 깨우쳐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게 쿠시안, 즉 대승 불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승 불교는 그 당시에 동서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쿠시안 왕조 덕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들어온 게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 자,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미술입니다. 무슨 미술? 그죠? 간다라 미술. 별표. 자, 쿠시안 왕조는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쿠시안 왕조는 인도의 북부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차지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 페르시아 이따 배워요. 그리스, 로마, 중국 등 다양한 문화가 서로 융합이 됐답니다. 특히 어떤 지방은,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인도의 간다라 지방. 간다라 지방은 교통의 요지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여기를 찍고 가야 되는 거죠. 덕분에 그리스 문화를 비롯한 여러 문화가 널리 퍼진 지역입니다. 이때 등장한 미술, 이 지역의 미술을 뭐라 한다? 그렇죠.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간다라 미술은 대승 불교와 함께 중국, 우리나라 등에도 전파됐고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별표 주세요. 자, 212페이지 먼저 풀어보고 문제 먼저 풀어보고 이따가 간다라 미술을 볼게요. 자, 212페이지 지금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1번. 불교는 기존의 무슨 교의 권위주의가 싫었어요? 그죠? 무슨 교? 브라만교. 그리고 자비와 뭘 강조해? 그죠? 누구나 같아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대요. 평등합니다. 다음 2번. 아소카 왕은 남인도의 칼린가 지역을 정복한 후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무슨 종교를 믿게 됐다? 불교. 쿠시안 왕조 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죠? 간다라 지방이라 했죠? 간다라 미술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다시 보죠. 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 통일? 그죠? 북쪽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가 만들어진 게 마우리아 왕조의 북인도 통일이고 그 이유가 아소카 왕이죠. 손자 때. 자, 아소카 왕 손자 나왔네요. 뭐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산치 대탑. 탑 만들었다 했죠? 카니슈카 왕은 여기는 쿠시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승입니다. 대승.
자, 3번.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입니까? 건설했습니까? 건설한 건 누구예요? 건설한 건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잖아.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건설했기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가 건설했습니다. 쓰세요.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를 건설한 거죠. X입니다. 아소카 왕은 이 사람의 손자죠. 아소카 왕은 전국 각지의 돌 기둥에다가 자신의 정책을 새겨 넣었대요. 아소카 왕의 석주 긴 거 있었죠? 동그라미. 3번. 아소카 왕은 동남아시아에 대승 불교를 전파했습니까? 아니죠. 뭘 했어요? 대승이 아니고 상좌부. 쿠시안 왕조의 경우에는 동과 서를 이어주는 무역로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했죠. 중개무역, 가운데에서 이어주는 무역,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 답은 네, 맞습니다. 그죠? 5번, 상자부 불교가 개인 해탈을 강조합니까? 네, 그렇죠.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까? 네, 그렇죠. 다 상자부 불교가 유행한 중요했던 나라는 어디? 그렇죠, 마우리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승불교가 중요한 나라는 그렇죠, 쿠시안. 구별하셔야 돼요. 간다라미스 우리나라 영향 줬다고? 네, 좋습니다.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볼게요. 213쪽 별표. 간다라 미술 진짜 중요해요. 보시면 초기의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무, 보리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나무가 보리수거든요. 보리수나 부처님 발바닥 자국, 그리고 뭐 수레바퀴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쿠시안 왕조 시대에 간다라 지방에 살던 인도 사람들이 뭘 봤냐?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조각들, 신인데 여러분 많이 봐봤죠? 그리스 조각은 신을 표현했는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자기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을 본떠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 그걸 우리가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그리스 조각상 이런 거 봤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간다라 지방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라고 해요. 보시면 부처님 상인데 얼굴은 그리스 얼굴 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그리스, 로마 등 서방 세계의 문화와 인도 문화의 융합. 이거 중요한 별표. 그리스, 로마의 서방 세계, 서쪽 지역의 문화에다가 인도 스타일이 얹혀진 거죠. 이게 이제 짬뽕이 된 게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고 중국을 거쳐서,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불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죠. 석굴암 본존불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다라 미술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석상입니다. 별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간다라 미술 하면 무슨 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우리아입니까? 쿠시안입니까? 쿠시안입니다. 쿠시안. 그죠? 쿠시안. 별표. 쿠시안.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 시간은 페르시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역시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까지 할 테니까 꼭 미리 보고 오세요. 214페이지부터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